전북 익산의 한 헬스장입니다. 기구 앞에 선 한 남성이 뒷목을 잡고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쿵 소리를 들은 바로 옆 운동기구 젊은 남성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쓰러진 사람을 살핍니다. 심정지로 호흡이 멈춘 걸 확인한 남성은 공간을 확보한 후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마침 근무가 아니던 소방사가 체력단련차 헬스장을 찾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분이 없어가지고 119 신고랑 그 AED 요청 같은 거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신속한 응급처치 덕에 50대 환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신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배운 내용을 제대로 했더니 환자분이 수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 소방사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대구 동구청 직원 최재영 씨의 이야기인데요. 육아휴직을 내고 인도네시아에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중에 지난 1월 20일에 네. 오후 한 3시 30분쯤에 발리안 호텔 수영장에서 온 가족이 재밌게 놀고 쉬고 있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막 시끌벅적하더라는 자, 거예요. 일단 이분이에요. 이 이분이 바로 가족입니다. 최재영 씨예요. 네, 최재영 씨네. 그렇습니다. 가족입니다. 너무 예쁜 네. 가족인데요. 오붓해 보이십니다. 가족분. 아이고, 네, 네네. 이렇게 인도네시아 한 달 살이를 하러 갔는데 네. 발리안 수영장에서 시끌벅적하길래 한번 가봤대요. 그런데 네. 인도네시아 아이 한 명이 수영장 바닥에 축 늘어진 어머나! 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최재영 씨가 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아이를 건져냈지만 아이가 심정지 상태인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 최재영 씨가 저렇게 아이에게 인공호흡하고요. 심폐소생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8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요. 마침내 아이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죠? 네네.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머. 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쯤 떨어진 성인풀 쪽에서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사고다 싶어서 뛰어갔죠. 물에 빠져있던 거를 그 호주 사람이 발견하고 그냥 그 옷을 잡고 땡겨 올렸나 봐요. 호주 사람 한 명이랑 인도네시아 거기 라이프가드 직원이 한 명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길래 의식 확인을 하고 경동맥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없었고 또 호흡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고 CPR을 시작했죠. 너무 길고 가슴 아픈 시간이라서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구급차 언제 오냐고 물으면서 4번째 사이클쯤에 미세하게 호흡을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살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아니, 진짜 영웅이시죠. 이런 게 국위선양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전현 평론가님, 영상 보니까 그 심폐소생술 너무 능숙하게 잘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씨는요, 20년 전에 이미 관련 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한 분인데요. 아, 그래요? 대한적십자사의 수상안전 강사 그리고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왜 장롱 자격증이라는 말 가끔 쓰죠. 네. 그냥 그 자격증을 놓고 관련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하셨습니다. 야. 주말에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네. 일반인이라던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강의, 응급처치 강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저렇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계속되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덕분에 앞서 영상 보면 미세하나마 아이가 다시 깨어나는 모습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남의 몸에 손대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허. 상대방이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어떤 책임을 뒤집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인데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인데 저때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8분 만에 정말 다행히 호흡을 되살려낸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나서 아이가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네. 이송되는 가운데 천만다행으로 아이의 의식까지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호. 저 아이가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인데 그래요? 부모님이랑 함께 발리에 놀러 왔다가 아하. 저희를 당한 거예요. 네. 뒤늦게 이제 저 아이의 부모님이 저 소식을 듣고 그렇겠죠. 정말 깜짝 놀라면서 그렇죠. 최재영 씨한테 너무나 고마워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날 밤에 아이 살아났다고 야. 최재영 씨한테 연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틀 후에 퇴원한다고 퇴원한다고. 그렇게 알려서 네. 최재영 씨가 이틀 후에
아이를 보러 직접 갔는데 그래요? 그때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아, 네. 최재형 씨가 이제 아이한테 저희 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반갑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살리신 그 아이가 저렇게 밝게 웃고 있으니까 아이 이름이 칼리프래. 8살입니다. 칼리프를 번쩍 안아주고 칼리프도 아저씨 고마워요 뽀뽀도 해주고 보래. 또 저렇게 또 선물도 살려주시는 생명은인에게 또 선물도 줬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다. 아저씨 영웅이에요. 제 생명 살려주셔가지고 저게 로봇 그림 잘 그렸네요. 로봇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로봇 그림 그려서 줬고요. 로봇 가족들 다 로봇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재형 씨 아저씨 가족들 모두를 로봇으로 그려서 가족들 모두에게 선물을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밝은 마음을 가진 칼리프라는 아이인데 그런데 아이의 부모님도 기뻤지만 최재형 씨도 본인도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동적이게도 그날 병원에 가서 호텔 직원들이랑 부모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냐고 걱정이 된다. 와이프랑 저랑 우리 애기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애가 지금 정신이 완전하게 돌아와서 말도 하고 완전하게 그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저한테 그 로봇 그림을 그렸어요. 영웅이라고. 사건 일어나고 사흘간에 엄청 걱정을 하고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사흘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입니다. 이 앞좌석에 앉은 남학생이 고개를 흔들흔들하더니 잠시 뒤에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집니다. 어머머머머머. 놀란 시민들, 어머! 버스 기사, 이 버스를 세우고 남성을 살펴보는데 세상에. 이 남성은 도통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머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쓰러진 남성을 가운데로 옮기고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네. 옆에 있던 한 승객은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 또 다른 승객도 이 학생의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주는데요. 함께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 황급히 버스 창문을 열고 한마음으로 응급조치를 돕습니다. 어머. 다행히 이 남성 119가 도착하기 전에 점차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어허. 한마음으로 모인 도움의 손길 덕에 큰일 날 뻔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119가 도착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응급처치를 하셨어요. 대박 사건. 지금 저 쓰러졌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보다는 그때 명확한 의사소통은 안 됐는데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맥박이랑 호흡은 있었고요. 저희가 부르니까 눈 맞추고 눈 깜빡이고 요 정도는 됐는데 말씀은 못하는 상태였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금 소방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재근 평론 얼마나 그래서 응급처치가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 회복은 못 시켰더라도 맥박하고 호흡은 살렸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맥박하고 호흡이 조금만 더 늦게 돌아왔으면 사람이 뇌손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고 네네. 저 일을 한 버스 기사님이 네. 홍웅성 씨인데 네. 저분이 그러니까 항상 매년 버스 회사에서 실시하는 응급 구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마침 지난달 15일에 심폐소생술 강사분이 와서 회사에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교육을 받아서 한 달 만에 저렇게 사람을 구하게 된 거고. 네. 근데 저 회사에 소속된 다른 버스 기사님도 지난 10월 달에 어머나. 버스에서 쓰러진 50대를 심폐소생술도 살려서 어머. 귀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대박 사건. 그러니까 저 버스 회사 분들이 네. 저런 응급 구조 교육을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야. 정말 평소에 진심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심폐소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한 버스 회사도 대단하지만 그 교육을 건성건성하지 않고 진짜로 잘 습득했었던 기사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게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슴 정중앙을 찾아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좀 뿌듯함도 있었고요. 이번 경험으로 해서 또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자신감도 생겼고. 세상에 정말로 다급한 순간이었잖아요. 당시에 홍웅성 기사님께서 그 쓰러진 분의 상태를 보니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1분 1초가 다급한 순간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홍웅성 기사님이 잘하셨는데
우리가 또 칭찬 드려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김현재 평론가님. 그 주위에서 이제 도와주신 승객 여러분들, 네. 이분들도 정말 칭찬 받으셔야 그렇죠. 되는데 저는 이 홍웅성 기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그런 응급처치의 교육은 받을 수가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보면 본인은 또 버스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당황할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이분은 일단 침착하게 차를 세웠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어허. 그리고 나서 그 넓은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서 기도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교본 같은 야, 조치라고 그러네요.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함께 타고 계시는 그 승객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팔다리가 뻣뻣하니까 주물러 주세요. 이 얘기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곁에 계시던 승객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셨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울산입니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죠. 아이고. 일어나 보려고는 하는데 어머나. 온몸에 힘이 풀린 상태고 그런데 지나가던 분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아이고, 어떡해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어머나. 네네네. 옆으로 차량도 그냥 지나가고요. 위험해요, 지금. 아이고. 그렇다 보니 도로에 쓰러진 저 남성은 그대로 쓰러진 채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지금 막 차도 지나다니고 막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니 진짜 누가 당장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라도 있었으면 막 가고 싶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어떤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 상황을 모르기도 했고 출근길이다 보니 바빠서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진짜. 네. 자, 차가 몇 대 지나가는데요. 잘 보시면 흰색 SUV 차량이 정차하고요. 네. 파란 상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네. 119에 지금 신고를 하고 있고 네. 구급대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응급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어허. 잘 보시면 지나가던 여성도 다가오고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남성에게 지금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습니다. 아하. 심폐소생술 사실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든데 3분 정도 계속했고요.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서 이렇게 흉부를 압박하는 상황. 결국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는데 네. 이 쓰러졌던 남성 정말 다행히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바쁜 출근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신 정말 영웅분들이 계셨잖아요. 관련해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의식 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걸 확인하였고 30대 남성이 가슴 압박을 한 걸 봤는데 그 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한 자세와 그 압박 위치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저희가 바로 환자 상태를 다시 파악하고 적절한 그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는데 지금 그 이후에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김묘선 기자님.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쓰러진 60대 남성은 다행히 병원에 입원한 지 무려 닷새 만에 의식을 찾았다고 어머나,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남성분의 병명을 보니까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심장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아이고. 질병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나. 천만다행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현재 퇴원도 하셨다는데 얘기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CCTV 화면으로 좀 봤죠. 저는 그 사람들이 도와줬는지는 몰랐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고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그래도 뭐 자기 일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저 어르신이군요. 손정혜 변호사님, 저 어르신은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네, 김혜연 씨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총 3분의 생명의 은인이 계시죠. 사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다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인데 본인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소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초 신고해준 남성분 연락이 닿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도와줬던 여성도 찾았다고 하는데 네. 또 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던 여성은 이 김혜연 씨가 입원한 병원에 간호사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정말 손운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 심폐소생술을 도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 소방 관계자도 현재까지 그 자리를 떠날 때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 떠나서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셔츠에 이제 백팩을 메고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정말 김혜연 씨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 동부소방서 전화 052-279에 6353으로 꼭 연락을 한번 해달라.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고 네. 하십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충남 금산군에서 열린 한 축제에 참가를 하려고 네. 이쪽으로 방문을 했다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직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나. 겁니다.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아예 쓰러지신 건데 아이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백종원 대표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백 대표와 함께 식사 중이던 박범인 금산군수와 관광공사 본부장도 식당 직원의 그 팔다리를 같이 주물러서 의식을 회복하길 도왔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조치했기 때문에 골든타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식당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고요. 백종원 대표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백종원 대표는 일단 살리기 전문이에요. 지역 상권도 살리고 쓰러지신 분도 살리고 완전 살리고요, 진짜.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와, 분이 아닐까 대박 싶어요. 근데 사건인데요, 진짜. 이 포병 장교로 근무를 했었대요. 그래요? 예전에 오. 육군 제7포병 여단에서 그 당시에 심폐소생술을 익혀놨던 것을 어머나. 아주 그 실력 발휘를 했던 거죠. 와. 같이 그 식당에서 발견된 분이 쓰러지셨는데 아유, 세상에. 그 앞에 계단이 마침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로 쓰러지셨으면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더 큰 그러니까요. 사고가 날 수 아유,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모든 언론에서 다 인터뷰 요청이 와서 굉장히 조금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요 표정이 그거 같아요. 제가 살렸어요. 잘했쥬.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네. 냅둬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퇴근길 대전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갑자기 승객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버스 좌석에 앉은 6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이를 확인한 운전기사가 버스를 급히 세우고 뒷좌석으로 달려갑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과 함께 여성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었었고요. 환자분께서 온몸이 경직이 되고 숨을 안 쉬는 과정이어서 제가 이제 숙지하고 있었던 심폐소생술을 그 사이 다른 승객은 119에 신고합니다. 심폐소생술은 1분 넘게 이어졌고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여성이 의식을 다시 잃을까 팔과 다리를 주무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회사에서 분기별로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렇게 쓰일 줄은 버스 기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기도 하고 이걸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호흡을 돌아올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의 발빠른 대처로 60대 여성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어머머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일부는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일행이 여성의 몸을 주물러 보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전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어허.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오는 한 남성,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의 흉부를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된 일행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인공호흡과 함께 수분간 심폐소생술은 이어집니다. 어머.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던 그 찰나 네. 어느 또 순간 움직이시네요. 여성의 숨이 터져 나오면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머, 세상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 저 남성분 정말 능숙한 동작으로 심폐소생한 것 같은데
저 남성분 누구실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 남성분은 지금 복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호텔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이세요. 특별히 제과 제빵 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 성함은 강서원 제과장이신데 어머. 이 호텔이 어디냐면요. 제주에 있는 에코랜드 호텔이에요. 네. 근데 오후 1월 30일 오후 1시쯤에 있었던 일인데 저 지금 쓰러지신 분이 60대 분이신데 네. 저분이 본인의 딸 그리고 외손녀와 함께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손녀와 딸이 체크인을 하러 간 사이에 다른 사람 사진도 찍어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쓰러지신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와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주무르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 안쪽에 있던 제과장이 어머, 세상에. 뛰어와서 백의의 천사처럼 저 할머님을 살려낸 거예요. 어머머. 너무 멋진 일 그리고 너무 고마운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갑작스럽게 뭐 퇴근길이던 소방대원분이나 뭐 퇴근길이던 경찰분이 평소에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하는 건 많이 봤지만 야 이런 모습은 참 드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 정말 놀랬을 텐데 정말 기적같이 그 숨이 트이면서 의식을 찾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가족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살았다. 환호성을 쳤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심폐소생술 2, 3분간 반복하고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건데요. 네. 다행히 이렇게 좀 숨이 트이고 나서 병원으로 옮겨지셨고요. 아하. 치료받고 건강하게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앞서 저 영상에서 심폐소생하고 인공호흡까지 하니까 다리가 싹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정말 보는 저희들도 안도의 한숨 막 박수가 나왔는데 관련해서요. 야, 어떻게 또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자체가 통유리로 돼 있어갖고 밖에가 보여요. 고객들 좀 많으셔갖고 보고 있는데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서 아 이건 심상치 않다 해서 바로 그냥 일하다가 그냥 뛰쳐나가서 갔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셔갖고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그냥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숨을 안 쉬었었고요. 얼굴이 파란색,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한 2, 3분 정도 가량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이 퍽 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갖고 살았다 해서 그때부터 119 오기까지 이제 계속 이제 주물러 드리고. 와, 진짜 멋지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얀 옷 입으셨으니까 백의 천사 맞으신 것 같은데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이 아름다운 얘기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지금 방금 저 쓰러졌던 그분, 네. 60대 여성, 투숙계. 이분이 호텔 총지배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목숨을 직접 살려주신 심폐소생술 하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감사의 뜻을 주로 전했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여명이 밝아오면은 살아 숨쉬는 것 자체에 감사를 드린다. 아하.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기술을 했는데 어머 저기 손편지 보내셨나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머. 덤으로 살아가는 여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숙제다. 아하. 그러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에. 당시에는 정말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평온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살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번창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감사 편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네. 주로는 앞으로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어머.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느낌이 확 여기까지 느껴져요. 여기까지. 그런데 자 제과장 호텔의 제과장님이시면 케이크 만들고 멋진 과자 만들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심폐소생술 능숙하게 할까요? 라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막 궁금하시잖아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격주교 같은 거 좀 하고 좀 민방위 훈련 뭐 이런 데 갔을 때 마네킹 놓고 막 하는 뭐 그런 거 보고 좀 유심히 봤던 게 현장에서 어떻게 좀 잘 돼서 살아나신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글 하나하나 한자 한자 눌러 쓴 거 보니까 좀 감동 좀 받았고요. 건강 되찾으셨으니까 뭐 그걸로 뭐 제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뭐 또 이런 상황이 생겨보면 당연히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안 나서요. 저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렀을 것 같은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이런 좋은 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꼭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죠. 네. 역시 강서원 제과장도요,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제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라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이 강서원 제과장은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과거에요, 옷 벗고 이 거리 활보하는 남성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아까도 당시 너무 긴박해서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에서 뛰어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의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야. 같다면서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